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6월 2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업로드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영국이 갑자기 금리 50bp 또 올리고 예. 파월은 또 상원 청문회 나와가지고 예.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상당히 좀 노이즈가 많은 하루였어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은행 섹터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파월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주요 문답 중에서 은행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센티멘트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네. 일단 주요 문답부터 보면은 상원 의원들이 질문한 거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대답한 거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 자본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이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많은 자본을 쌓아놓으면 놓을수록 금융기관들이 대출할 수 있는 규모는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팀 스캇이라는 상원 의원이 물어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파월은 자본 규제 강화에는 대출 규모를 관리하려는 목적과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은행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마이클 바 부의장은 일부 중견은행에게도 더 높은 자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페드의 계획안은 이번 여름에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은행 규제가 얼마나 세게 강도가 높게 나올지 예측 불허인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그 은행 섹터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번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3월에 터졌을 때도 그때도 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 얘기하니까 요 은행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요 마이클 바 부의장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250빌리언인가 그 이하의 은행에 대한 규제가 좀 느슨하다.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이 맞습니다. 나서 이번에 그 250빌리언 이하도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러면 큰 은행들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어제 2%, JP 모건 거의 다 2%, 1.5%에서 한 2%씩 빠졌어요. 동반 하락했고요. 큰 은행들이 그나마 덜 빠졌습니다. 작은 은행들 많이 빠졌나요? 밑에 S&P 500의 주요 은행의 지표들을 보면은 거의 1, 2, 3, 4, 5위는 별로 안 빠졌는데 그 밑에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US 뱅코프, 트리스트 파이낸셜 코프, M&T 뱅코프 하면은 일일 프라이스 체인지가 나오는데 대체로 한 3% 내외 정도의 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은행주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리콘뱅크 사태 등 은행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은행에 대해서 페드가 확실하게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도 있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디폴트도 생기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소규모 은행들이고 부동산 대출 이슈가 시스템 위기로 번질 위험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굉장히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은행 섹터 관련해서 특히 코멘트를 해보자면 은행 규제하고 은행 규제가 이익 등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은행의 센티멘트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비추세가 이런 비추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증시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일단은 은행 규제니까 은행 섹터에는 계속 스트레스로 좀 작용할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안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경제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런 예. 데 대한 부분에 대한 컨선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도 예,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이미 이런 크레딧 규제로 인해서 네. 금리 인상을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연준 내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지난 3월에도 그랬지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면 할수록 예. 금리 인상이라든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좋게 작용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2% 가까이 예. 테슬라도 그랬고 아마존은 4%나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사실 계속 실적 발표 때부터 보면은 순연금 상태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자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많아서 순이자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못한 재무 구조가 불안한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강하게 받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 네. 최근에 뭐 신문에서 전문님 읽으셨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증시 랠리를 이끄는 동안 숏 포지션도 상당히 많이 네. 설정이 돼 있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하나의 또 트리거가 돼서 숏 포지션에 커버링이 생긴다면 반등 트리거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에서 50bp 깜짝 인상하면서 예. 이게 미국 시장에 처음에는 영향을 좀 주는 듯 했다가 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예. 그냥 크게 신경 안 써 이런 느낌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영국 CPI하고 미국 CPI 그리고 기준금리를 각각 그려왔는데 CPI는 노란색으로 돼 있고 기준금리는 흰색으로 돼 있는데 모양새만 보더라도 영국의 CPI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5월에 CPI가 8.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PI는 잘 아시다시피 네. 4%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CPI가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영국은 좀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고 미국은 좀 가파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번 스킵을 한 상황이고 영국은 지금 이 정도의 CPI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영국이 2008년 4월 이후에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5%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미국의 어퍼밴드로 하면은 5.25%잖아요. 네. 거의 이제 미국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준금리로만 보면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최근에 0.5%포인트, 0.25%포인트씩 인상을 해서 유럽 쪽은 계속 일부 국가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CPI 노란 거 잠깐 모양새로만 보더라도 네. 2022년 11월에 11.1%로 피크아웃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 현재 8.7%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헤드라인 8.7, 코어가 7.1, 그리고 상품이 9.7%, 서비스가 7.4%.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품 물가가 낮고 서비스 물가가 높은데 영국은 반대로 상품 물가가 높고 서비스 물가가 좀 낮은 그런 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번에 영국이 계속 올려왔던 게 아니라 영국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을 했다가 예. 또 올려가지고 예. 그게 약간 저렇게 동결했다가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구나. 예. 그렇다면 페드도 지난번에 스킵한다 했는데 이번에도 올릴 수도 있겠구나. 뭐 예.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영국의 지금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를 봤더니 예. 10년물은 어제 오히려 4bp 빠져서 가지고 예. 4.37이고 2년물은 5.08로 예. 이번에 기준금리랑 거의 이제 똑같은 상황이 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영국 10년물하고 미국 10년물 금리 추이를 보면은 예. 레벨 자체가 그 영국은 계속 올라가는 레벨이고요. 미국은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네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영국 뭐 주가가 최근에 좋았지만은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밑에 FTSE 100하고 S&P 500을 그 다음 페이지에 네. 다시 그려왔는데 영국 최근에 상당히 좋았다가 그 추세가 좀 하락 추세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YTD로는 0.67%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FTSE 100 기준으로요. S&P 500은 반면에 뭐 일부 종목이 견인하는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YTD로 14.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 물가 부분이 영국의 전체적인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조금 물가나 금리 상황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미국이 더 조금 국가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CPI도 그렇고 예. 10년물도 그렇고 예. 주가도 그렇고 조금 다르다 그죠? 예, 그렇죠. 모양새가 예. 서로 큰 그림은 뭐 비슷하지만 예. 네, 오르고 내리고의 이제 시차라든지 예.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컨센서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0.7% 조금 마이너스 폭이 줄여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4월이 마이너스 0.6%로 5월 대비해서 5월이 4월보다도 좀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최근 6개월간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3%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전 6개월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12개월의 침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문별로 기여도를 보더라도 회색이 최근 6개월이고 파란색이 5월 한 달인데요. 그 오른 것들이 별로 안 보일 정도로 다 빠져 있습니다. 특히 ISM 신규 주문 지수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신용 여건 약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소소한데 제가 볼 때는 그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경기 선행 지수의 향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선행 지수 추이로 보면은 회색으로 된 그 경기 침체 구간하고 경기 선행지수 6개월 그로스 레이스를 연율화한 거를 컨퍼런스 보드에서 제시를 하는데 빨간 선이 지금 마이너스 4% 수준인데 그 마이너스 4% 수준이 한동안 계속 이어지면은 리세션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리세션 시그널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컨퍼런스 보드 입장은 향후 12개월 내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그 시기는 5월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침체라고 하면은 2분기 연속으로 네.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틀란타 연준에서 EQ의 실질 GDP 성장률을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밑에 GDP Now라는 그 그래프를 보면은 아틀란타 연준에서 EQ의 실질 GDP 성장률을 1.9%로 보고 있습니다. 1.9%로 보고 있고 그 밑에 푸른색
그 영역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그 편차가 큰데요. 이거는 블루칩이라는 어떤 이코노믹 그룹에서 전문가들 집단에서 추정한 내용인데 하단이 뭐 마이너스 지금 0.5, 상단이 뭐 2% 수준까지 지금 범위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2분기가 한 1.9% 정도 실질 GDP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CPI, 6월 PC 다시 가져왔는데요. 물가가 계속 그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6월 CPI는 여전히 3.2% 그리고 코어 CPI는 5.1%로 큰 변화가 없고요. PC 같은 경우는 5월달 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5월달 거가 지금 3.87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월달 거 3.2%, 그리고 코어 PC는 5월이 4.7, 6월이 4.4.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물가가 완연히 둔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컨센하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하고 실제치를 잘 보면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파월 의장의 머릿속에는 디스인플레이션하고 소프트 랜딩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금리라는 툴을 통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인플레는 잡고 그 경기는 경착륙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수요도 둔화되고 물가도 잘 안 잡히는 국면에서 전체 뭐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곧 그 있을 2분기 실적 시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경기 선행지수 이 파란색 차트가 지금 리세션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많이들 우려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작년 1Q, 2Q가 마이너스 연속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세션 표시를 만약에 여기다가 했었다면 그렇죠. 리세션이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가는 조금 더 리세션이 끝날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세션 중반에 이렇게 먼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너무 경기 선행 지수를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약간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보고 약세적으로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기업 실적을 오히려 뜯어보는 게 낫고 그 경기 종합주가지수도 뭐 횡보했던 그 박스피 구간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소비재들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를 계속 최성무님하고 저희가 체크는 하긴 할 건데 요즘은 이것보다는 일단은 그 섹터별로 기업별로 어떤 쪽에서 지금 이익 모멘텀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컨센서스보다 좋아지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조 PMI하고 서비스 PMI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지표고요. 그것들이 6월 달에 뭐 5월 달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나왔었는데 6월 달에 좀 좋은 수치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전월에 제조 PMI는 48.4였는데 컨센이 48.3으로 거의 플랫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 PMI는 54.9에서 54.0으로 양지표 모두 다 5월보다는 약간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이런 그 경기 선행 지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험악하게 나오다 보니까 심리 자체가 좀 죽어 있고 눈높이도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6월달이 다우지수도 보면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 시장을 보면서 요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한데 일단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상류CB 구독자 여러분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